안녕하세요, 나우베입니다. 오늘도 역시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죠. 지난번에 제가 실내에서 촬영한 영상에 장소가 바뀌니 재밌다 뭐 이런 뉘앙스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항상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실내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무엇이냐, 지난번 영상에 제가 테슬라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은요, 테슬라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테슬라의 차량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거는 오늘 이 장점 얘기를 할 일종의 빌드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저도 사람입니다. 만일에 테슬라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됐다면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아마 짜증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짜증나진 않아요.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 단점들이 오늘 말씀드릴 장점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단차, 소음 뭐 많지만 오늘 장점 그것만으로 이 단점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차량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 장점 첫 번째, 바로 어플이에요. 테슬라를 구매하게 되면은 테슬라 어플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실 저의 경우 테슬라 모델 3를 운영하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은 키카드를 주게 될 겁니다. 근데 테슬라 오너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그 키카드 쓰시나요? 아무도 안 사용합니다. 테슬라 어플을 키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어플을 사용해보면요, 이 키로 사용하는 부분, 외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여타 브랜드의 어플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온도 조절되고 원격 시동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앞에 프렁크 혹은 트렁크를 어플로 열고 닫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차량에서도 뭐 100%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키, 이거 하나만큼은 테슬라가 진짜 대박이에요. 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동이 되느냐, 테슬라 어플을 백그라운드로 계속 켜놓으시게 되면요, 별거 없습니다. 차량의 문 앞에 가면요, 그냥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요. 테슬라 차량에 탑승해도 자연스럽게 운행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는 키가 필요가 없습니다. 뭐 물론 장점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키가 없어서 된장질을 못한다는 거. 흔히 말하는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가서 딱 이렇게 키 딱 놔두고 커피 딱 시킨 다음에 오늘의 커피 이러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사실은 커피를 찍은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내 키를 찍은 거죠. 벤츠나 BMW 같은 회사의 키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딱 놔두고 나는 오늘 커피를 마시고 있어. 하지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키야. 자, 이런 게 테슬라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다고 할까요? 사실 별 크게 아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키가 없이도 테슬라 차량 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내 주머니에 뭐 하나가 빠진다는 거, 그거는 정말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점, 바로 외관이에요. 사실 테슬라 하면 유명하죠. 뭐 단차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유명한데, 단차는 가까이서 눈 이렇게 보면은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볼 땐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멀리서 봤을 땐 디자인이 보이죠.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쁩니다. 특히나 앞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모습은 흡사 포르쉐를 연상시키는 듯한, 앞에 보닛이 툭 튀어나오지 않고 얄쌍하게 돼 있다 보니까 마치 포르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뒤의 모습도 엉덩이 빵빵하다 그럴까요? 빵빵한 느낌으로 굉장히 디자인은 이쁩니다. 물론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서 본 모습과 뒤에서 본 모습은 너무 이쁩니다. 그것도 역시 장점이라고 할게요. 그렇다 보니 테슬라를 운행하면서
뭐 여기저기 다니셨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마치 슈퍼카는 아니지만 좀 고급 차를 타는 듯한 주위의 시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국산차를 탔을 때와 테슬라 차량을 운행할 때 그 시선이 사뭇 달라요. 그거는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뭐 요즘에 테슬라 많이 팔리고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디자인이라든가 그 모습 자체가 유니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점, 바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예요. 사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테슬라는 OTA라고 해서 내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차량의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이죠. 이제 벌써 작년이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테슬라에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해서 테슬라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의 기분이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차량을 운행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듭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다 보면은 자잘한 버그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운행해 보니까 자잘한 버그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근데 테슬라가 다음 업데이트 때 이런 버그들을 잡는 버그 픽스 업데이트를 또 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자잘한 버그들이 있더라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버그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에는 문제 없을 정도의 버그들이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면은 다음에 업데이트하면 해결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테슬라는 사후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업데이트 관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용이라고 하죠. 그 회사를 믿으니까 나는 그냥 업데이트 할 거고, 업데이트 하는데 버그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니네들이 업데이트 해줄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 차량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되고 있고요,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은 넣지를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는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선 변경이라든가 서먼 기능이라고 하죠. 주차 기능 같은 거는 쓸 수 없지만 그거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에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그거는 없지만 여유 시간을 가질 정도로 충분히 좋습니다. 진짜 이 오토파일럿 기능은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야동계의 김본재와 같은 느낌이 자,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이 오토파일럿이 너무 좋아요. 제 집에서 출발해서 저희 사무실까지 오는 길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거는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일 때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일 때는 거의 제가 운행을 안 하고 차한테 맡기고서 사무실까지 오고 있고요. 반대로 퇴근할 때도 차에게 거의 운행을 맡기고서 집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오토파일럿은 제 삶을 바꿨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타 회사에서도 지금 오토파일럿과 유사한 주행 옵션들을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테슬라만큼의 크루즈 컨트롤 옵션을 제공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혹시나 테슬라 차량을 운행을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일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램프 구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돌아서 나가는 구간 있잖아요. 테슬라는 이 램프 구간을 지가 알아서 속도 조절하면서 빠져나가요.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해요. 이게 불안하긴 한데도 불구하고 잘 빠져나간다는 믿음이 생겨요.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를 운행하면서 느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테슬라가 전기차로서의 장점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테슬라의 전기차로서의 장점과 단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근데 전기차로서의 장점과 단점은 테슬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기차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로서의 전기차라기보단 그냥 전기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왕좌왕 전기라이프의 나우비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